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정보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 몸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뭐가 있죠? DNA. 또 그 DNA를 이제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서 단백질 되기까지 RNA가 있죠. 그 RNA가 우리가 보통 알기로 메신저 RNA도 있고 tRNA도 있죠. 보통 tRNA까지는 알 필요 없고 메신저 RNA까지만 알고 있어도 이게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중심 원리라고 이렇게 멋있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우리 몸속의 세포는 일단은 핵 속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가 있어요. 근데 그 DNA가 모두 다 프로테인이 되는 건 아니고 입속에 있는 DNA는 입속에 있는 DNA 중에 일부만 메신저 RNA가 되고 그 메신저 RNA가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DNA가 RNA로 바뀌는 것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핵에서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제가? 바로 리보솜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DNA가 RNA가 되고 이 RNA가 프로테인이 되는 이 과정, 전사 번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DNA, RNA, 프로테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코드는 바로 뭘까요? 코드를 왜 제가 여기서 나오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 생각해봤나요? 코드는 바로 뭐냐면 코드는 바로 이 RNA가 3개 정도 모이면 하나의 아미노산이 돼요. 그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게 바로 단백질이 되겠죠. 그래서 리보솜의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 리보솜에서 이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코도는 정리를 해볼게요. 코도는 한 개의 아미노산이 바로 3개의 염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중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성인분도 있겠죠. 보통 그 DNA를 보통 추출할 때 어떻게 추출하나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모를 텐데 성인 과정에서는 이 뭐 생물학이나 아니면 생명공학이나 아니면 의학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피를 뽑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피에는 여러 적혈구, 여러 백혈구, 혈소판 등등등의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 있는 세포를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세포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선은 세포막을 다 흐물흐물하게 세포막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이제 그 세포막을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과정이 핵막을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포질도 없애주고 핵막도 없애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유전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는 제가 메신저 RNA까지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DNA가 RNA로 바뀌고 이 RNA가 메신저 RNA 또는 tRNA 해가지고 리보솜까지 가서 단백질 합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도 RNA가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도 RNA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DNA만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 안에 있는 DNA만 뽑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RNA를 얻기 위해서는 이 핵도 중요하지만 이 세포질에 머물고 있는 RNA도 우리가 얻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PCR에 대해서 공부할 거기 때문에 PCR DNA 어떻게 뽑냐면 먼저 이렇게 피를 뽑아서 그 피 속에 세포를 크게 확대하면 일단 세포막을 없애고 그 다음에 핵막도 없애서 그 속 안에 순수한 DNA만 뽑아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전사 번역은 우리가 순수하게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통 스닙이라고 말하는 SNP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사 번역의 단계까지 가지 않은 순수한 DNA로만 가지고 우리가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천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향후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뭐를 통해서 안다? 이 DNA를 통해서만 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시면 전사 번역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냐? 우리 몸속에서 발현이 된 RNA, 곧 cDNA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전사 번역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순수하게 DNA 연구만 했었어요. 그래서 DNA 연구만 해가지고 전사 번역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2009년도부터 제가 2011년도까지는 분자생물학을 했거든요. 근데 분자생물학에서는 이 cDNA를 만드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cDNA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나는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그냥 순수하게 DNA만 뽑아서 그 사람의 향후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게 단 줄 알았어요. 모든 그 의학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cDNA가 뭔지부터 다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cDNA는 내가 DNA 과정에서까지 배운 그 이후에 순수하게 프로테인이 얻어지기까지 이 전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이 RNA는 불안정한 거니까 cDNA라고 해서 우라시를 티맨으로 바꾼 그거를 바로 cDNA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멘붕이 왔어요. 이게 뭐지? 나는 이거 이렇게 안 배웠는데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식이 정말 이게 뭐지? 그러면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SMP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전사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이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전사 번역은 분자생물학을 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DNA만 가지고만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DNA 학문인 SMP, 싱글, 두두두두 나오는 그런 스닙이라는 말하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자생물학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저는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는 SMP가 세상의 모든 과학적 지식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SMP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사람을 가지고 사람의 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장 으뜸인 학문이야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저의 이제 자만심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전사 번역 이 단계 분자생물학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제가 만약에 분자생물학을 안 배웠다면 종결 코돈이랑 시작 코돈을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해서 제가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DNA까지 배울 때는 그 핑거프린팅이라고 아세요? 혹시?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은 모를 텐데 성인들은 알 수 있어요. 핑거프린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전자 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소가 정말 우리 순수 한우 소가 맞는지 혈액이나 이제 세포를 채취해서 그 이제 유전자 지도를 이제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SMP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의 DNA를 넣어주는데 핑거프린팅은 프라이머 하나만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라이머 하나가 이제 상부적으로 달라붙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 베이스 페어, 50 베이스 페어가 한우다. 그러면은 그 프라이머를 집어넣었을 때 100이랑 50 사이즈가 나오면 한우가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그게 바로 핑거프린팅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세상에 다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동안은 분자 생물을 하는데 한 6개월 동안은 암흑기였어요. 왜? 이거를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SMP 방법만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분자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SMP를 몰라요. 또 SMP를 하시는 분들 분자 생물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고민을 했죠. 도대체 이 전서와 번역은 뭔 소리고 내가 얻었던 순수하게 DNA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온도에도 민감하지 않고 그냥 쉽게 뽑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 RNA는 또 온도에 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RNA를 뽑기 위해서 그때 이제 RNA를 뽑을 때 쓰는 게 바로 트리졸이에요. 트리졸. 트리졸 냄새가 되게 독하거든요. 근데 그 RNA를 뽑기 위해서 그 이제 온도에도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아이스도 따로 마련해서 준비해가지고 RNA를 뽑고 그 cDNA 만들기까지 온도에 정말 민감해서 계속 아이스를 계속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의 이 과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SMP 같은 경우에는 이 DNA만 뽑아서 DNA가 1번부터 뭐 1000번까지 있다 생각하시면 1번부터 1000번까지의 DNA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속에서 뽑든 똥꼬에 있는 항문 세포를 뽑든 모든 세포의 DNA는 똑같겠죠. 동일한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프라이머 한 쌍을 뽑아서 이 DNA를 일단은 두 개로 만들고 왜냐면 이중나선이니까 이중가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중가닥을 한 가닥 한 가닥으로 풀어서 프라이머를 한 쌍을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일하게 만나는 그 부분을 PCR로 증폭시켜서 이 사람이 향후 무슨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RNA는 바로 뭐냐면 RNA는 이 DNA를 뽑는 게 아니라 이 DNA 말고 메신저 RNA 그러니까 프로테인으로 그러니까 단백질이 될 아이 지금 이 DNA는 모두 다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입속에서 다 단백질을 요거만 얻었다. 그러면 이 단백질에 대한 RNA만을 얻어내는 거예요. 왜? 그 RNA가 곧 프로테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생물학을 하시는 분들은 cDNA를 가지고 PCR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웨스턴 블럿이라고 해가지고 항원 항체 반응으로 해서 단백질의 크기를 정말 이 크기가 맞는지 이게 논문에서 보여줘야 되는 이게 필수 과정인 거죠. 그래서 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들었지만 분자생물학 쪽에서 하나의 아미노산 리보솜에서는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모여서 프로테인이 되겠죠. 그 한 개의 아미노산이 곧 세 개의 염기. 세 개의 염기는 뭐?
3개의 RNA로 만들어진다. 근데 이게 총 64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몇 가지밖에 없다? 3가지, 1가지, 총 4가지밖에 없다. 제가 저번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되게 생화학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SNP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생화학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생화학의 기본적 이론이 SNP랑 곧 연관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가져왔냐? 그래서 일단은 이게 다 세면은 64가지가 된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 거는 종결 코돈이랑 시작 코돈만 알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DNA가 있고 이 DNA 중에서 특별히 단백질이 되려고 RNA로 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 모아놓은 거를 이 우라실이 있는 건 RNA인데 이 RNA가 온도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우라실을 올리고 DT라는 프라이머를 넣어서 cDNA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바로 이제 cDNA 과정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을 얻어내죠. 그 단백질은 바로 뭐다? 메신저 RNA가 리보솜에서 아미노산 여러 개를 가지고 만든 단백질이다. 됐죠?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우리 몸은 이 DNA가 RNA가 되고 RNA가 프로테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속에 단백질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하나의 개체인 사람이 되는 거다. 근데 이 DNA만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이다 그런 거는 요 DNA만 뽑아서 얻어내는 과정이다. 근데 이 DNA는 우리가 이중 나선이기 때문에 두 가닥을 한 가닥 한 가닥으로 풀어서 상보적으로 프라이머를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프라이머를 넣어줘서 얘네들이 겹치는 그 부분을 증폭시켜서 우리 몸에 질병이 뭐가 걸릴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SNP다. 근데 우리 몸속에는 그런 유전자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곧 단백질이 되어서 우리 몸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DNA가 RNA로 얘네들이 정보를 전달해주고 어디에서? 핵 속에서. 그 정보를 얻은 메신저 RNA는 우리 몸속에 있는 리보솜에서 이제 단백질로 바뀌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코돈인데 이 코돈은 원래는 분자 생물학에서만 중요시 여겨졌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게 분자 생물학에만 쓰이는 거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한 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3개의 RNA 염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근데 이 종류가 총 64종류인데 우리가 알 거는 UAA, UAG, UGA 그 다음에 시작 코드인 AUG만 알면 된다. 그래서 이걸 왜 가져왔나? 바로 이 유전자 치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프라이머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SNP, 그냥 SNP 정보로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유전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 이 프라이머가 한 쌍이 상보적으로 이루어지는 요게 아니라 바로 핑거프린팅 방법이에요. 핑거프린팅은 뭐냐면 미생물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보통 미생물 많이 쓰이고 아니면 뭐 이게 뭐 한우소인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뭐 이게 한우 예 한우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전자에 대해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핑거프린팅인데 저는 이 핑거프린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기술을 쓰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프라이머를 만든다는 거는 그 유전자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머를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위암에 관련된 만약에 무슨 뭐 TNF 알파 요거에 관련된 이제 프로테인에 대한 이제 그거를 뭐 프라이머를 제작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프라이머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프라이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프라이머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미 TNF 알파에 대한 모든 유전자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 프라이머가 아니라 그 유전 정보예요. 이미 미생물에서는 모든 정보를 다, 왜냐면 미생물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실제 사람에 비해서 유전 정보를 얻어내는 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미생물이 어떠한 군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미생물이 어떠한 군에 뭐 무슨 균인지, 그게 다 유전자 지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핑거 프린팅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PCR을 돌리면 그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핑거 프린팅이 바로 뭐냐면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중 나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력이 여기까지 된다면 이중 나선이든 하나든 상관없잖아요. 이게 지금 DNA를 일단은 이제 디너츄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중 가닥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핑거프린팅은 프라이머가 하나예요. 한 쌍이 아니라 그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결 코돈이 되게끔 그 유전자 프라이머를 만들어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결 코돈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아까? UAA, UAG, UGA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은 아까 UAA, UAG, UGA가 바로 종결 코돈이라고 했죠. 그러면 프라이머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UAA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프라이머 만들어서 UAG나 UGA로 만들어 버리면 그 질병이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치료를 해보면 어떠나 또는 유전자가 발현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작 코드는 뭐였어요? AUG였죠. AUG. AUG. 그러면 이 프라이머를 만들 때 AUG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단 한 명도 할 수가 없었던 게 왜 그러냐? DNA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DNA만 연구하시고 cDNA를 연구하시면 cDNA만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다 설명해 주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전자 치료가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PCR에 대해서는 SMP 하시는 분들이 정말 박사님이시거든요. 대단하신 박사님이신데 그 SMP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PCR의 원리도 정말 정확하게 아세요. 왜냐면 그 DNA를 가지고 향후 그 사람이 걸릴 질병까지도 이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PCR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PCR은 일단은 이 이중 나선이 이 구조를 풀어줘야 돼요. 그거를 디너츄레이션이라고 해요. 디너츄레이션. 근데 보통 디너츄레이션은 90에서 95도 정도. 95도 정도 되면은 이 가닥이 풀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풀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프라이머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프라이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SMP 하시는 분들은 한 쌍. 얘네들이 프라이머 하나가 여기 시작하고 프라이머 두 번째 여기 시작하면 여기 가운데를 증폭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핑거프린팅이라고 해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만나서 종결 코돈으로 만나게끔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프라이머가 붙는 온도가 어닐링 온도예요. 그리고 그 프라이머가 붙어서 단백질이 되는 온도가 바로 익스텐션. 그래서 DNA 중합 효소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72도예요. 그래서 익스텐션 온도를 보통 72도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익스텐션을 한 번 더 하는데 그 온도가 바로 또 익스텐션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디너츄레이션으로 이 이중가닥을 이제 풀어준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닐링 온도로 이제 프라이머를 붓게끔 하고 그 어닐링 온도로 이제 그 하나의 유전자가 다 달라붙었으면서 종결 코돈으로 종결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거기에 프로테인이 제대로 달라붙어서 그 아미노산이 종결돼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익스텐션 온도를 해주면 이제 그 프라이머가 달라붙어서 실제로 그 유전자가 밖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해주는 원리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PCR의 원리까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핑거프린팅도 그렇고 SNP도 그렇고 분자생물도 다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합을 누가 해주냐에 따라서 여태까지 그게 빨리 이게 진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였는데 유전자 치료가 이야기 나온 지가 거의 20년째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데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침체기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분자생물학과 이 SNP가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을 계기로 이거를 한번 제가 넌지시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 유전 정보는 우리 몸속에 있는 DNA가 특정한 프로테인을 만들기 위해서 RNA가 된다. 그 RNA가 결국에는 핵 속을 나와서 리보솜에 가서 프로테인이 되더라. 됐죠? 그러면 이 DNA의 기술 중에 핑거프린팅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핑거프린팅이라는 기술을 유전자 치료에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종결 코돈과 시작 코돈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코돈은 64종류가 있는데 종결 코돈은 UAA, UAG, UGA가 있다. 그래서 또 시작 코돈은 AUG가 있다. 그래서 핑거프린팅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라이머를 만들 때 그 프라이머가 결국에는 종결 코돈인 UAA, UGA, UAG, UGA가 되게끔 만들면 유전자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으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까지 생물 내용은 끝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순수하게 고등학교 내용으로만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열심히 고등학교 과정의 내용을 숙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